어느 오후 작은 거실. TV는 켜져 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 그 얘기 아까도 했어요. 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피곤함이 살짝 묻어있는 목소리로. 박순옥 71. 어르신은 말이 뚝 끊겼습니다. 내가 또 말했니? 나는 아직 안 한 줄 알았는데. 딸이 한숨을 쉽니다. 네, 오늘만 벌써 세 번째네요, 엄마.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 씨는 가슴 한 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스스로를 달랩니다.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렇겠지. 7개월 뒤 그는 조용히 신경과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검사 결과, 기억력 검사표, 뇌 MRI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의사가 그를 보고 딸을 한번 바라본 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은 지금 치매 초기 단계, 그러니까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20년 넘게 단 한 가지 일만 해왔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지켜보고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조차 다시 보게 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치매 위험은 혈관이나 나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매일같이 마주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에서도 옵니다. 저는 오늘 정태수 68 어르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서울에 사는 분입니다. 매일 운동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뇌 MRI도 책에 나오는 예시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요즘 여보가 너무 잘 잊어요. 말해놓고 돌아서면 까먹고 평소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보지 않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치매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이걸 바로잡으면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두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진료실에 왔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집에서 다들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제가 같은 말을 다시 물어도 예전처럼 짜증내지 않고요. 무엇보다 제 머리가 예전보다 훨씬 맑아진 느낌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저는 계속 반복되는 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5가지 습관, 5가지 삶의 방식, 그냥 두면 서서히 여러분을 치매 쪽으로 밀어붙이는 5개의 씨앗입니다. 혈당만이 아닙니다. 혈압만도 아닙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만약 요즘 들어 가족들이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는 게 피곤해 라고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집중해서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무겁거나 내가 말하고 있는 중인데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라는 말은 못합니다. 세상 누구도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바꾸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더 오래 맑게 살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큰일 났다. 나 요즘 너무 잘 있는데. 나 치매되는 거 아닌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1번을 눌러보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2번. 자,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보이지 않는 것부터 결정적인 것까지 순위를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5위.
똑같은 운동 루틴, 몸만 움직이고 뇌는 잠자는 상태, 여러분은 매일 운동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방향, 똑같은 속도로 걷고 계신가요? 부산에 사는 김영희 69 어르신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6시에 기상, 집을 나서면서 항상 오른쪽으로만 돕니다. 집 앞 공원을 시계 방향으로 딱 한 바퀴. 매번 같은 벤치에 앉았다가 같은 나무를 보고 같은 길로 돌아옵니다. 이분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나 날마다 걷는데 내가 무슨 치매야 건강하도다. 그런데 실제 기억력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은 이야기를 자주 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딸이 걱정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길로 돌아본 적은 있으세요?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익숙한 길이 편한데 뭘 또 바꿔요. 괜히 힘들게. 바로 그 너무 익숙함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만 걸을 때 몸은 움직이지만 뇌는 거의 자고 있습니다. 발은 앞으로 나가지만 머리는 굳이 방향을 계산할 필요도 새로운 걸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먹고 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 새로 생긴 가게 간판, 처음 보는 화단, 어딘가 낯익지만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얼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뇌는 자동으로 질문합니다. 저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바로 이 작은 질문들 때문에 신경세포들이 벌떡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매일 똑같다면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여기네. 이미 다 아는 길이야. 그리고는 전등을 몇 개 끄고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 그룹은 매일 똑같은 길만 걷고 다른 그룹은 길과 방향을 자주 바꾸며 걷게 했을 때 몇 년 뒤 인지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운동량은 비슷하지만 길을 바꾸어 다닌 사람들의 뇌 기능 점수가 훨씬 좋았습니다. 차이는 다르게 걸었느냐,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늘 한 방향으로만 돌았다면 내일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똑같은 공원인데 반대로 돌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왼쪽에 있던 나무가 오른쪽으로 가고 햇빛이 비치는 방향도 달라지고 내리막 갔던 길이 오르막이 됩니다. 뇌는 지도 다시 그려야겠다 하면서 다시 깨어납니다. 둘째, 매일 단 5분만이라도 처음 가보는 골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먼 길일 필요도 위험한 곳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에 안 가본 골목으로 몇십 미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건물, 간판, 위치를 스캔하고 어디서 나가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나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방향 감각과 공간 기억 훈련입니다. 셋째, 걷기를 작은 게임으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빨간 꽃이 몇 송이나 보일까? 오늘은 태극기 걸린 집이 몇 집일까?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을 몇 명 만날까? 이런 미션을 스스로에게 주면 뇌는 관찰, 기억, 계산 이라는 삼중 운동을 하게 됩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처음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애들 놀이야 선생님.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바꾸고 새로운 골목을 들어가 보고 오늘은 새로 생긴 식당 간판 몇 개 보이나 세어보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눈빛이 확실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걷는 게 재밌어요. 저번에는 떡볶이집 새로 생긴 데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상하게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이에요.
새로 본 기억력 테스트 결과도 6개월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단지 발만 운동시키던 산책을 뇌도 함께 운동하는 산책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운동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늘 똑같은 루틴의 운동은 몸만을 위한 운동이지 뇌를 위한 운동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한 바퀴 때우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기 위해 걷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수면 자세, 뇌 속 쓰레기가 쌓이는 자세.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주무시나요? 천장을 정면으로 보며 똑바로 눕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살짝 돌아 누워 주무십니까? 대구에 사는 박정숙 70일. 어르신은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는 건 똑바로 누워 자야지. 그래야 허리도 곧고 바르게 자는 거지. 어머니도 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같은 자세로 잤습니다. 등을 쫙 펴고 손을 가지런히 두고 천장을 보다가 서서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는 자꾸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방금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검사 결과 치매 전 단계, 즉 경도 인지 장애가 의심되었습니다. 생활 습관, 혈압, 혈당을 다 확인해 보아도 아주 나쁘다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실 때는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그게 뇌랑도 상관이 있어요. 저는 평생 똑바로만 자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 모든 활동의 부산물로 뇌 안에는 수많은 노폐물과 찌꺼기 밭들이 쌓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뇌는 이 노폐물들을 씻어내기 위해 특별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물 청소할 때도 어떻게 쓸고 어디로 물을 흘리느냐에 따라 물이 잘 빠지기도 하고 고이기도 하죠. 뇌도 비슷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옆으로 누워 잘 때 뇌척 수액의 흐름과 노폐물 배출이 더 원활해지고 정면을 보고 똑바로 누울 때 이 흐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똑바로 자면 반드시 치매도 아니고 옆으로 자면 무조건 안전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뇌가 청소하려고 할 때 계속 청소하기 불편한 자세로 자는 것과 그래도 청소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자세로 자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처음엔 난감해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잠버릇을 바꿔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밤 누우실 때 먼저 옆으로 누워보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고 등 뒤에 베개를 하나 대서 등을 살짝 받쳐주고 그러고 나서 주무시는 겁니다. 자다가 다시 똑바로 돌아 누우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도 옆으로 누워 자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뇌는 고마워할 겁니다.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찌뿌드듯했는데 요즘은 아, 잤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수면 자세는 쉽게 안 바뀝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에게 편한 방향으로 옆으로 눕기,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 등 뒤에 베개 하나를 대서 돌아 누워도 완전히 똑바로 눕지 않게 하기, 적어도 이 주 동안은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기, 반드시 옆으로만 자야 한다 라고 자신을 압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뇌가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옛날에는 똑바로 가지런히 누워 자는 게 모범적인 수면 자세라고 배웠지만 뇌만 놓고 보면 살짝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3위. 숫자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혈압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을 조금씩 갉아먹을 때 50대, 60대가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듣습니다.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아직 멀쩡한데 하며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영철 64씨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5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약도 드시고 식단도 조절하셔야 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멀쩡해요. 지금부터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에 묶이는 거잖아요. 좀 더 지나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꾸 깜빡해요. 방금 하던 말도 중간에 끊어먹고요. 뇌 MRI를 찍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뇌 곳곳에 하얗게 찍힌 작은 점들, 이것은 작은 뇌경색의 흔적들입니다. 딱 한 번 큰 뇌졸중이 터진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높은 혈압이 뇌혈관을 조금씩 때려온 결과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당장 아프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당장 열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금씩 상하게 합니다. 수돗물을 최대로 틀어놓으면 처음엔 배관이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부터 조금씩 새고 부풀고 결국 터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이 너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찢어지고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할 때 기름기를 매일 하수구에 부으면 처음엔 괜찮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관 안이 기름으로 코팅되고 구멍이 점점 좁아집니다. 뇌혈관도 그렇게 서서히 좁아지고 막혀갑니다. 그럼 그 혈관이 공급하던 뇌 부위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조금씩 죽어갑니다. 부산의 김순자 67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비계 먹지 말라, 짠 거 먹지 말라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LDL 콜레스테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이 넘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년 후 기억력 검사 점수는 확 떨어졌고 MRI에서는 뇌의 백질 신호다발 부위에 여러 손상이 보였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러는 거겠지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결과물입니다. 50세 이상에서 혈압 지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거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직 안 아프니까 하고 넘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고 측정 가능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단계. 집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세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록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해서 재보세요. 여러 번 잴 때마다 130 이상이 반복된다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치료 시점 입니다. 2단계.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찾아보세요. 총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정상보다 꽤 높다는 표시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뇌혈관 벽에 생긴 첫 균열입니다. 3단계. 식단에서 나쁜 것 단 하나만 줄여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삼겹살 비계, 닭껍질, 콜라, 사이다, 단 음료, 과자, 케이크, 빵. 이 중 딱 한 가지를 골라 이번 주부터는 이걸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겠다 라고 정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몇 달 뒤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단계. 소금을 줄이세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먹기, 간장은 찍어 먹고 부어 먹지 않기, 젓갈, 김치, 장아찌, 양 줄이기, 혈압 130, LDL 130. 이 두 숫자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검사지를 볼 때 이 두 숫자부터 보세요. 둘 다 계속 높게 나온다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숫자가 수년 뒤 우리의 뇌혈관을 끊어놓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2위, 조용한 하루, 조용한 집.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와 직접 말을 나누셨나요? TV, 유튜브, 카카오톡 말고요. 내 목소리로 말하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시 대답하는 그런 진짜 대화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미영 67 어르신. 코로나 이후로 거의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만남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TV를 켜고 혼자 밥을 먹고 청소하고 또 TV를 켭니다. 밤이 되면 다시 혼자 잠을 청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당장은 심심하지도 않고 TV도 있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통화하면 뭔가 이상해요. 질문하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거나 갑자기 말이 끊겨요.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검사 결과 기억력과 여러 인지 기능에 떨어지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딱히 큰 뇌졸중도 없고 혈당 혈압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뇌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뇌를 쓸 기회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유지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뇌는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소리를 듣고 구분하기, 말을 이해하기,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꺼내기, 말투와 표정 조절하기, 상대의 반응을 읽기, 이 복잡한 과정 전체가 집중력, 기억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을 모두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며칠씩 몇 달씩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내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기능을 켜둘 필요가 없겠는데 조금씩 꺼보자. 그 결과 자주 쓰이지 않는 회로부터 차례차례 약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 즉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단지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뇌를 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화가 버겁고 피곤해지고 그래서 더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다시 뇌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작은 문을 하나 열어보자는 겁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목표를 정해보세요. 하루에 최소 3명에게 연락하기. 문자 한 줄, 오늘 날씨 참 좋네. 2분짜리 전화, 밥은 먹었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한 번 별것 아닌 인사 같지만 그건 여러분의 뇌에게는 작은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둘째,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동사무소 문화센터,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교회, 성당, 절, 노래교실, 체조교실, 수필 모임. 잘할 필요도 대단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이고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웃고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아, 다시 일할 시간이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셋째, 자녀가 바빠도 애들 바쁜데 괜히 전화해서 뭐 하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해 보세요. 5분의 통화가 그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에는 분명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영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말대로 6개월만 해볼게요. 근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노래 교실과 가벼운 운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한 사람에게는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전화할 사람이 없으면 아쉽네요. 예전엔 하루 종일 TV만 봤는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음에 뭐라고 답할지 그 생각 때문에 머리가 더 바빠졌어요. 6개월 후 기억력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점수가 분명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긴 고요는 뇌에게 독이 됩니다. 1위. 세상이 점점 조용해질 때 뇌 안에서는 더 빨리 불이 꺼진다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를 보면서 정말 빨리 알려야 한다고 느낀 요소입니다. 그건 바로 청력 감소, 즉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TV 볼 때 가족보다 늘 소리를 더 키워야 한다. 대화할 때 자꾸 뭐라고 하고 되묻게 된다. 전화 통화가 점점 힘들고 통화가 끝나면 머리가 지친다. 몇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귀는 이미 예전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들리긴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 입장에서 보면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순이 73 어르신, 50대 후반부터 청력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TV 볼 때 볼륨만 조금 올리면 됐습니다. 식구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크다니까. 좀 줄여요. 가족들이 한 말을 여러 번 되물어야 했고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줄였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청력 검사해보고 필요하면 보청기도 해봐요. 어르신은 화를 냈습니다. 보청기는 진짜 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력 저하와 말이 꼬이는 문제로 신경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뇌를 약하게 만들까요? 첫째,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뇌는 듣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원래라면 뇌는 일부는 듣기에, 일부는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일부는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리 자체를 알아듣는 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럼 말은 겨우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할 힘은 이미 고갈되어 버립니다. 분명 들었는데 돌아서면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청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일을 덜 하게 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장기입니다. 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 그 정보를 처리하던 뇌 부분도 점점 작아집니다. 거기서부터 언어, 기억, 감정과 연결된 다른 부위로 악영향이 번져갑니다. 셋째, 잘 안 들리면 사람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계속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보면 민망하고 상대도 귀찮아할 것 같고 그래서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덜 말하고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청력 저하, 대화 회피, 고립, 뇌 기능 저하 가속. 아까 말씀드린 혼자 있는 시간의 위험과 연결됩니다. 세계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지만 그만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요인으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청력 감소를 초기에 발견하고 보청기 등으로 적극 보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도 포함해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창피함과 자존심 때문에요. 보청기 끼면 왠지 늙었다는 표시 같아서 싫다. 하지만 안경은 어떻습니까? 안경 쓴다고 늙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눈이 안 좋으니 돕는 기계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들리면 도구를 써서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인천의 한명숙 69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보청기를 권유받았지만 계속 거부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나 아직 괜찮아.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청기는 엄마가 잘 들리게 멋을 내는 안경 같은 거예요. 보청기는 엄마 체면을 깎는 게 아니고 엄마 뇌가 혼자 싸우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밖에 새소리, 나무 씹소리, 손주 웃는 소리가 이렇게 예뻤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소리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못 듣고 있었더라고요. 3개월 후 기억력 검사 점수도 좋아졌고 대화할 때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대전의 박동식 66 어르신도 처음엔 보청기를 무시했습니다. 그건 나보다 더 늙은 사람들 거지.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손자 웃는 소리 제대로 들려요? 우리 말하는 거 제대로 들려요?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청력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맞췄습니다. 2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안 들리는 걸 참고 사는 게 내 인생을 참 많이 줄이고 있었네요. 지금은 손자랑 떠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나 요즘 TV 너무 크게 틀어. 내가 말할 때 자주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보니 가족은 가장 정확한 청력 검사 기계입니다. 둘째,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TV 볼륨이 항상 남들보다 많이 높다. 하루에도 여러 번 뭐라고 되묻게 된다. 통화할수록 점점 피곤하다. 식당, 모임 같은 데선 거의 대화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청력 전문 센터에서 청력 검사를 예약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달 안에 갔다입니다. 셋째, 검사 결과 보청기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 노쇠의 증거가 아니라 내 뇌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안경은 책을 읽게 해주고 보청기는 사람의 말을 다시 들리게 해줍니다. 둘 다 뇌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0년 동안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후회는 이겁니다. 선생님,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10년 후에 그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바꿀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뇌를 졸게 만드는 똑같은 산책 루틴, 뇌 청소를 어렵게 만드는 수면 자세, 숫자라고 무시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뇌를 굶기는 긴 고독, 그리고 무엇보다 청력 저하.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결국 이 내용을 또 하나의 잊어버린 이야기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를 위한 일주일 동안의 작은 실천 월요일, 귀와 뇌를 위한 날 가족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 요즘 TV 소리 너무 크지 않아? 말할 때 자주 못 알아듣니? 가족이 응이라고 대답하면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이번 주 안에 한번 청력 검사를 예약해 보세요. 화요일 혈관 숫자를 보는 날 집 밖으로 잠깐 나가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기, 집에 돌아와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꺼내 혈압, 총 콜레스테롤, LDL 숫자를 체크하기, 이번 주부터 줄일 나쁜 음식 한 가지를 고르기 수요일, 뇌를 깨우는 길 찾는 날, 오늘 산책은 항상 가던 길 반대 방향으로 가보기, 가능하면 평소 가지 않던 골목으로 5분만 들어갔다가 나오기, 오늘 새로 발견한 것 하나를 집에 와서 적어두기, 목요일 대화를 심는 날, 오늘은 최소 3사람에게 연락하기, 가족 1명, 친구 1명, 오래 연락 안 했던 사람 1명,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금요일 수면 자세를 바꾸는 날 잠들기 전에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기, 무릎 사이에 베개, 등 뒤에 베개를 끼워 조금이라도 옆으로 누워있는 시간을 늘리기, 오늘부터 이 주만 연습해 본다는 마음으로 버텨보기. 주말 한 주 돌아보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 새로운 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보았는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았는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았는가?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시작해 보았는가? 청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필요한 검사를 고려했는가? 치매는 70세에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0대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대개 뇌 안에서는 이미 10년 가까운 변화가 지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40대, 50대, 60대라면 아직 이르다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세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내가 결정합니다. 10년 후 여러분이 스스로를 떠올려 보세요. 문이 열릴 때 들어오는 가족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나, 손주에게 예전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내용이 뒤죽박죽이 아닌 나, 친구들과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3번씩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나, 새로운 길을 걸으며 저기 맛집 하나 생겼네 라고 손주 손을 잡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 그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는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조금 바꾸어 걷는 것, 잠자는 자세를 살짝 바꿔보는 것, 혈압과 콜레스테롤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거는 것, 그리고 내 귀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과 남편, 아내와 주변 60세 이상 지인들에게 꼭 나눠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10년 후 인생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뇌가 오래오래 밝고 따뜻하기를,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